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죠. 새 당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그 수락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니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동훈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소개해 드리고 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조사가 미루어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니 검찰이 공정,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검찰 수사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찾아뵙겠다.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친윤계를 기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당의 정치 개판은 없을 거란 말씀을 드린다. 많은 유능한 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이 각종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회부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억지나 협박으로 저와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가는 걸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정부 공수처에서 무혐의 냈던 사안인데 특검을 할 만한 특검 대상자가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필요하면 협치도 하겠다, 대화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가 제3자 특검법을 내서 돌파구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제가 말한 제3자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밝힌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밟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화합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2조 심판론을 외치면서 서서 죽겠다로 총선을 끝맺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자신의 제3자 이 특검 자신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나경원과 원희룡의 이 공격에 맞서서 거기에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있었을지언정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는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 한동훈에게 쏟아졌던 근거 없는 마타도 탄핵을 불러올 것이다, 배신자다, 좌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이 당정관계 이 부분을 의식을 해서 그런 말은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정말 민심에 부응하자, 폭풍을 뚫고 나가자, 변화하자, 이제는 미래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미래가 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적인 것에 대한 헌신. 한동훈은 전당대회에서 한 이야기처럼 지금 자기 정권 재창출, 자신이 주인공이다. 자기 대권 후보다. 자기 권력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당을 완전히 한동훈 당으로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변에 이 여러 가지 건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차단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년 9월까지 한동훈은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소위 한동훈이 싫어하는 사적인 정치적 계산들, 이런 오해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한동훈의 개인적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총선 때부터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복싱으로 치면 한동훈은 이 타이슨 같습니다. 그러니까 잽이 없습니다. 잽을 날리고 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이게 없습니다. 기회가 나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KO 펀치를 날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이 그동안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특수부 검사, 특수수사만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수사할 때 뭐 잽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잽 잘못 날리다가는 바로 반격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그 검사 하나 날리기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 있는 그런 것이다. 또 한동훈의 스타일도 이 잽을 날리고 밀당하고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없다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밀당도 필요하고 좀 노련한 이 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동훈이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84%라고 하는 이런 압도적인 당선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불거졌던 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릴 것이다. 김옥균 프로젝트 뭐 조금 전에 홍준표가 이제는 뭐 실망했다. 이제는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뭐 홍준표는 자기 할 말 폐악질 다 하고는 꼭 저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곧 또 중앙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무슨 침이 비슷한 뭐 이런 악침입니다. 악침이. 정치권에서 손 떼는 것이 맞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 세력,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이 세력들이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이 압도적 승리 때문에. 뭐 오늘 나경원도 끌어안고 원희룡도 끌어안았는데 나경원, 원희룡이야 뭐 다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세력들,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빨리 서두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한동훈이 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 조사, 이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요구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모두 받아들여서 총대를 맨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지금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현재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지금 이 부분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대통령실이든 한동훈이든 검찰에 맡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도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부인께서 결단을 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검찰이 이번에 제3의 지역에서 이 조사를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당분간은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계되는 부분들, 좋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 빠른 시간 내에 예방을 해야 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말 강조에 강조를 했습니다. 당정일체 원팀이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이제 빨리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회복을 해야 하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 또 갈등을 해소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과 한동훈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 다른 걸 어떻게 메워가야 하는지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개인적인 관계는 회복한다.
정치적이고 공적인 관계, 당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는 합리적인 선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말 한동훈에 대해서 안 되겠다, 뭐 정말 실망했다가 아니고 한번 지켜보자 정도만 빨리 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지금 안티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108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는 소위 뭐 찐윤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는 개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 당직 인선에서도 탕평책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한동훈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이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능한 인재, 지금 뭐 한동훈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파를 없애겠다라는 한동훈의 말에 현실적인 무게감이 갑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개파 따져가지고는 국민의힘 인선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곧 이재명 뭐 만나게 될 텐데, 또 당대표가 됐으니까 지난번처럼 인사하게 될 텐데, 한동훈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뽑힌 당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당에 완전히 이 리더십을 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한동훈과 오늘 이후의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한동훈 뒤에는 압도적인 당심 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명되는 것이 아니죠. 뭐 적당히 이렇게 지도부 안에서 뭐 그렇게 골라서 임명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나 그런 뭐 선대위원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제와 오늘은 이제 한동훈의 정치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특검 탄핵으로 가는데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대화 협치의 여지를 열어놓고,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특검 뭐 탄핵 계속 꺼내지만 이게 마땅하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정청래의 폐악질,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뚜렷한 대통령이 위법상 국민들이 누가 들어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뚜렷한 어떤 사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역풍이 불어 닥칩니다. 굉장히 책임 없는 세력, 이재명, 뭐 민주당 지지층 안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또렷하게 국민들 앞에 내세울 이유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아무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민주당도 추진 못하거든요. 동력 못 구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동력을 구해보려고 뭐 청문회를 열고 별의 별 그런 행태를 벌이는데, 민주당도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역이용하면 한동훈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총선 때와는 다른 유연하면서도 강한, 제가 타이슨 복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어떤 스포츠든 유연성이 있어야 이 밀고 당기고 잽을 던지고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이 유연성과 이 시간 속도의 조절, 이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더 강력하게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한동훈의 압도적인 당선, 이건 지금 국민의힘 현재 여권 전체 정치 상황에서 정말 꼭 이렇게 되어야 될,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 드물고, 개인사에서도 드물고 정치에서도 드문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참 지금의 여권, 윤석열 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걸 만들어낸 것은 현명한 민심과 당심이었다. 지난 전당대회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의 행태가 민심 당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수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도태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